11월 16일. 자, 오늘 FTX 사건이 조금 좀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지금 흐르고 있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모든 가상 암호화폐의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샘 뱅크먼 FTX 이 사건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 전에 누차 말씀드렸죠. 현물,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현물 ETF가 아직까지 상장이 미국에서 결정이 안 났잖아요. 그 현물 ETF의 상장은 비트코인의 종말론의 맨 마지막에 아마 쓸 마지막 B카드다라고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누차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이번 FTX 사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제 의견을 얘기를 해 드립니다. 아마 제 얘기가 거의 99% 아마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는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싸움이고 화폐의 전쟁입니다. 기득권 세력과 그 다음에 신규 세력과의 화폐의 전쟁이고 기득권 싸움이고 국가 간의 패권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FTX가 이번에 이 사건을 사전에 기획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터뜨린 거다. 또 한 번 터뜨린 겁니다. 지난번에 테라 루나 사건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잖아요. 테라 루나 한번 검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에서 테라 루나 자, 테라 루나 사건이 터질 때 세계 최초로 나는 거론했다. 이건 100% 스캠이다. 왜 언론은 입을 다물고 있는가? 이제 진실을 왜 얘기를 하지 않냐? 자, 이런 이야기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 이 승인은 맨 마지막에 비트코인의 몰락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모든 코인이 90% 휴지가 될 수도 있다. 제 이야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기 썸네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국 연준이 월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전 세계 경제 대공황 그리고 대폭망이다.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들 제가 그전에도 누차 이야기를 해 왔듯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은 비트코인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터지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파산. 이것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잠시 나오죠. 여기 리먼 브라더스 나오죠. 자, 이 간판을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이 간판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인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 스트레치지 마이클 세일러 저렇게 간판을 내리는 이 사건이 앞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 이건 비트코인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 비탈릭 부테린은 그거는 그 사람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세력들이 만든 사람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죠. 자, 이번에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나 클래식 부활을 위한 모든 판이 짜여졌다라고 여기 퍼시기 에스파일이라는 유튜버입니다. 여기 지금 이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버식입니다. 바이낸스 CG가 이런 밈을 자기 트윗으로 리트윗을 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면 빅쇼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한 거죠. 여기 뽀글이가 있고 그리고 권도영씨 여기서는 사진이 조금 잘 나왔네요. 살짝 억울해 보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좌우짬펑 마이클 셀러는 여기 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이 친구가 얘기하죠.
마이클 세일러는 여기에 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꼈는지. 자, 이게 바로 어저께인가 그저께 최근에 이 장펑자오가 트윗에 올린 겁니다. 이거 중요한 메시지예요. 샘뱅크, 그 다음에 권도영이 마이클 세일러는 누굽니까? 마이크로 스트레치지의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힌트를 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의 종말론이 올 때 맨 마지막에 무슨 간판이 내려진다? 마이크로 스트레치지가 리먼 브라더스처럼 간판을 내리는 이 인물로 이용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5개월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모든 가상 암호화폐의 종말론 1편, 한 번쯤은 이런 생각도 염두에다가 두라.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가상 암호화폐 시장의 비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은 종말 예고편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고 여기 나오잖아요. 비트코인의 종말이.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대표적인, 그러면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아까도 여기 동영상에 나오잖아요. 여기 리먼 브로더스 사태 이거 간판 내리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 지금 적혀져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이 친구도 얘기하다시피 이 친구는 이 가상암호화폐 시장에 아주 심도 있게 취재를 하는 친구예요. 지금에 와서 뭐 저보다는 조금 늦지만 저는 미리 다 이 판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미 1년, 2년, 3년 전서부터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비트코인은 투자를 하고, 이더리움은 투자하고, 리플은 투자하고, 도지코인은 투자를 해라. 왜? 우리는 그냥 돈만 벌면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정치를 하는 놈들이 이 전 세계에 있는 우매한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인마이 슈킹하고 뺏어가는가, 이런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종말론이 다가오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 확률이, 제가 지난번에는 50%가 가까이 됐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비트코인의 몰락이 50%는 진행이 됐다. 근데 지금 이미 70%는 접근이 됐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30%에 무슨 카드가 나온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물 ETF,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레치지의 파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텐데, 이걸 적극적으로 막게 하기 위해서 누가 움직이고 있냐? 바로 창펑자오가 여기에 지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창펑자오는 누구다? 중국이다. 얘는 미국이고, 얘는 중국이고, 얘는 한국 사람이고, 얘하고는 같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루나 클래식 일부 부활을 위한 모든 판이 짜여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얘하고 얘는 나는 같은 편이다. 같은 편인데 얘는 음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왜? 얘는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신봉자니까 신봉자로 위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얘가 정말로 비트코인의 미래가 좋아서, 아니면은 뭐 저처럼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망할 때가 아니야, 나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망하더라도 그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나는 비트코인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 거야 라는 계획을 짤 수도 있어요. 속에 있는 얘기는 안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시장, 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새로운 산업혁명이 만들어지는 거는 여러분들 절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우리는 먹고 빠지기만 하면 된다, 중간에서. 그렇다고 훗날 이 블록체인 산업이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자, 이 방송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쇼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한 거죠. 여기 뽀글이가 있고. 자, 빅쇼트를 지금 패러디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누구 포스터에서 나온 거냐? 바로 바이낸스 이 CEO가 트위터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얘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얘가 왜 꼈지? 아직까지 얘 의도를 모르겠어 라고 지금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얘는 스파이라고, 얘는 미국에서 보낸 스파이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중 작전을 하고 있는 나는 그 대표자. 그러니까 얘는 재산이 폭삭망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파산이 되더라도 이건 미리 준비된 기획물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얘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여기 포스터에다가 올린 거예요. 자, 썸네일을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아, 얘는 누구고, 얘는 어떤 애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왜 꼈는지 모르겠어 라는 거를 암시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도영 씨, 여기서는 사진이 조금 잘 나왔네요. 살짝 억울해 보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좌우참펑, 마이크 셀러는 여기 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밈을 트윗했습니다. 좌우참펑은 트윗을 할 때 매우 신중하게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자, 모든 내막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스트 하나 쓸 때 글 포스트 제목 하나에 썸네일 하나하나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절대 어그로를 끌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절대 쓸데없이 어그로 끌기 위한 이런 포스트나 아니면은 썸네일 절대 적지 않습니다. 글 하나하나에. 자, 이 좌우창풍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기에다가 이 썸네일에 얘를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단순히 얘가 비트코인, 얘도 비트코인 옹호론자고, 얘는 거의 손두굽에 있는 거고, 그리고 얘는 비트코인을 많이 산 사람이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었는데, 나는 네가 왜 이 판에 들어와서 판을 크게 키우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그 전에도 제 동영상에 누차 얘기했죠. 맨 마지막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비트코인의 마지막 종말론의 하이라이트, 히든 카드가 될 것이다. 이게 미국이 원하는 판이죠. 싸움입니다. 거기에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희생타로. 물론 돈도 뒤에서 배팅해 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서 비트코인이 나중에 폭삭 망하기 전에 완전히 급락을 해서 똥값이 될 때 얘가 터져 나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얘가. 그리고서 간판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트코인이. 그죠? 자, 그 이야기를 여기 퍼식이라는 유튜버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장풍이 요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빅쇼트의 그림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 안 가세요? 여기 라인이 이렇게 보이는 거? 그죠? 얘는 희생을 당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희생시킨 사람은 누구다? 바로 얘다. 근데 얘는 아직까지도 나도 모르겠어 라는 이야기예요. 얘가 왜 여기 작게 끼어들어서 판을 키우는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즉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하고 교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인이 됐는데 얘하고는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어서 얘가 왜 자꾸 부각이 되는지, 얘가 나중에 무슨 B카드를 쓰게 될지, 나는 이놈이 이상해, 이놈이 수상해 라는 이야기를 이 포스트 하나로 암시를 주는 거예요. 이건 패권 싸움이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고, 그 다음에 화폐혁명, 화폐의 싸움, 화폐의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빅쇼트를 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종말시키는 작업을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얘가 뒤에서 정치인들하고 만나고 다니면서 어떤 모작을 꾸미고 수작을 꾸미는 얘를 더 이상, 얘 행위를 보고 더 이상 이거를 봐줄 수가 없다. 나는 비트코인의 세상을 선도주자로 비트코인 블록체인 세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인데 이놈이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 얘 뒤에는 누가 있다? 바이든이 있다. 그리고 바이든 옆에, 그리고 이 뒤에는 누가 있다? 월스트리트가 있고 블랙록이 있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블랙록의 등장은 자, 제가 그전에도 여기 말씀드렸는데, 블랙록의 등장은 비트코인의 종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여기 2개월 전에 얘기한 겁니다. 이 썸네일을 보십시오. 블랙록, 여러분들이 수많은 유튜버들이 블랙록이 등장했으니 비트코인이 급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분명히 했죠. 그거 갖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잠시 오를 수는 있어도 블랙록의 등장은 비트코인의 종말을 예고하고 사망 선언을 하기 위한 수순이다. 내 말 명심해라. 즐거워할 일이 절대 아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저승사자가 문턱에서 어른거렸다. 블랙록의 등장은 비트코인 모든 가상 암호화폐의 종말과 패망을 예고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2개월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이 샘 뱅크먼 옆에 누가 있다? 이번에 블랙록이 있습니다. 블랙록.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큰 판의 오너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하질차는 유튜버들 쫓아다니면서 앉아가지고, 얼마 전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데 민주당이 뭐 이기고, 그 다음에 그 선거가 있었을 때 앉아가지고 공화당이 우세하기 때문에 하원을 다수를 차지를 해서 이제 가상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불장이 올 것이다. 뭐 이러고서 여러분들 무진장 뭐 현혹시키잖아요. 그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미국은 로비가 만들어지는 날에 정식으로, 그거 불법 아닙니다. 자, 공화당은요, 미국의 공화당은 비트코인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지 로비로 인해서 매수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옹호를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이 물밑 작업이 계속 들어갈 뿐이지, 미국의 공화당은 절대 가상 암호화폐 활성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가? 민주당은 여러분들 여기서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얘 비트코인을 폭파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얘가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얘를 내세워서 사기도 치고 여기서 돈도 땡기고, 그거로 민주당에 엄청나게 많은 후원금이 들어갔잖아요. 이 후원금은 미국은 불법이 아니라니까, 정식 로비 자금이니까. 자,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얘를 샘 뱅크먼을 내세워서 앉아가지고 가상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폭파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 전에 이야기했듯이 가상 암호화폐 시장의 종말로는 50%가 다가왔다. 여기 보시죠. 비트코인마다 상장 폐지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스테이블 코인 전부 다 파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50%는 진행이 됐다라고 제가 여기 썸네일에다가 적었는데, 이게 잘 보이질 않네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바라본 비탈릭 부테린은 바지사당이다. 예, 가상 암호화폐 시장에 얘가 뭔 큰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이더리움을 내세운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서 50%는 진행이 됐다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게 지금 포스트가 하도 많아서 검색이 안 되네요. 뭐 아무튼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50%가 아니라 이미 이제 7부 능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부 능선이 남아 있는데, 그 3부 능선 안에 마지막 피날레는 올 것이다. 왜? 이거는 양쪽에 서로 죽고 사는 게임이거든요.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거든요. 화폐 전쟁이 얘네들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이거를 지키려고 그러고, 얘가 비트코인 때문에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십니까? 이거는 결국은 중국의 패권 국가로 등극을 하기 위해서 얘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창펑자오가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나는 중국인이 아니다. 아버지 엄마 둘 중 하나 중국인일 뿐이지. 자,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놓고 앉아가지고 이 바이낸스 CEO를 선정을 할 때에 중국인을 선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딱 까놓으면 이미 티가 나는데, 그죠? 이렇게 다 음악 전술을 피고 있는 거다. 야, 시진핑이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트코인 저거 이용하면 안 된다. 국가에서 이 중국의 화폐가 위안화가 자꾸 빠져나간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비트코인 제재를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작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밑그림이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고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황까지 왔냐. 저는 이제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에 50% 비트코인의 종말론, 이더리움의 종말론의 50%는 이미 만들어졌다. 제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70%가 이미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30%가 있는데 이 패권 싸움 중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거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만약에 제 생각대로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 염두에다가 둬야 되니까 저는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았으면 솔직히 좋겠어요. 왜? 이 산업에 저도 종사를 하고 있고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K다이아몬드 코인 그리고 앞으로 상장이 될 KS 월드 코인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파산 안 되고 종말이 안 되고 휴지 조각이 안 됐으면 솔직히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를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이야기를 해왔듯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 패권 싸움이 아직은 끝이 날 때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으로 충분한 기회가 있다. 그 기회에 마지막 피나레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 마지막 싸움에 마지막으로 피나레가 치고 올라갈 때 고공행진이 분명히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이 두 양쪽의 세력들이 마지막 피터지는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세계 단일 통화가 출현이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마지막 패권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 아직까지는 이 시장에서 접고 나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KS 월드 코인 그리고 K 다이아몬드 코인을 왜 상장을 할까요? 이 비트코인이 없어지게 되면 모든 투자자들은 아마 예를 들어서 모든 투자자들은 더 이상 가상 암호화폐를 투자를 안 하게 될 겁니다. 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파산이 전 세계에 후폭풍으로 터지면서 비트코인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 블록체인 산업이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종말이 되면 나는 더 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이 왼쪽에 이거 보십시오. 그렇다고 가상 암호화폐가 이 거래소가 다 없어질 겁니다. 아마 연명을 할지는 몰라도 아마 상당수 많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가상 암호화폐는 어디에서 거래가 되는가? 바로 중앙화가 아니라 탈중앙화에서 거래가 될 것이다. 메타마스크를 비롯한 딥스 이런 쪽에서 거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은 절대 없어지질 않는다. 자,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비트코인 현물 ETF로 모든 시장을 뒤흔들게 될 것이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간판 내리면서 모든 게 게임이 끝난다. 그리고 세계 통화가 출현이 될 것이다. 그것으로
모든 중국과 미국의 화폐전쟁, 패권 싸움이 또 한 번 판이 새롭게 짜여지는 시기가 분명히 오고 있고, 그 시기가 이미 7부 능선을 넘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싸움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K다이아몬드 하한가에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